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름 잘 짓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름 장명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우당장명원 전속 카페를 19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네이버 카페에서는 장명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계명에 관한 것, 그리고 이름풀이를 무료로 하고, 또 제왕절개 출산 태기를 무료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재능 기부를 해오는 동안에 이름풀이를 해보면은 상당한 그 문제점들이 딱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요즘 아시겠습니다만,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시중에 그 장명 어플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장명 어플이나 프로그램으로는 맞추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명은요, 장명을 다른 말 성명학이라고 해요. 성명학. 이름을 잘 짓는 방법. 근데 이제 이름 짓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종을 이루어야 되겠죠. 대종을 이루는 장명. 대종을 이룬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장명법이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이에요.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 수리 성명학. 성명학.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명법에서 99% 이상 대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장명법으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장명법이 많이 좀 틀리게 이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주의할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요, 그 한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글도 중요합니다만 한자도 중요합니다. 한글 한자 혼용으로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자를 무시하고 한글로만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한글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사주에 부족한 기운은 한자로 따집니다. 그래서 한자가 꼭 좀 있어야만이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요, 맨 처음에 이름을 짓는 법에서 1번이 말이죠, 음양의 배열입니다. 음양. 세상 만물은 음양이 좋아하죠. 예를 들자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여러 가지 숫자에 있어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고, 이런 식으로 음양에 좋아하는데, 음양을 이제 이름에서 맞추는 걸 뭘로 맞추느냐? 말씀드렸듯이 한자 획수로 맞춥니다. 한자 획수. 한자 획수가 짝수는 음이에요. 그다음 홀수는 양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홀수는 양이다. 그래서 그냥 성씨를 포함해서 이름 보통 두자, 성씨가 두자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세 글자 모두, 성씨를 포함해서 세 글자 모두가 짝수 홀수가 섞여 있어야 됩니다. 세 글자 모두가 전부 짝수로 있든가 홀수로 있든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한자 획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자 획수를 따질 때는, 이름을 질 때는 필획이 아니라 필획, 원획수로 짓습니다. 원획수란 뭐냐? 우리가 통상 이름을 질 때는 이제 그 성명학 책자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네이버 한자 사전이나 아래 한글 한자 사전에 보면은 필획으로 나와 있어요. 필획이 뭐냐? 예를 들자면, 삼수변이 들어간 물과 숫자다,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는 이 3액이 아니라 이 문수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획수를 따질 때는 플러스 1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시 원획수로 따진다. 이 원획수로 따지는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수록변, 임금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구수록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임금왕변에 이렇게 해서 목돌 민자 이런 거 한획수를 플러스 한다.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따진다. 이런 것을 이제 원획수로 따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래 한글이나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은 이런 부수에 따라서 한자 획수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4회까지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원획수로 따진다. 즉 오리지널 획수로 따진다더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성씨를 포함해서 홀수 짝수가 섞여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음양을 맞춘다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요. 한글 발음 있지 않습니까? 한글 발음. 한글 발음이 상생으로 돼야 된다. 상생. 서로 상자에다가 서로 상생이다. 서로 상극이 아니라 상생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글 발음 음령 오행은요.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 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선 영조대왕 때 26년 차에 심경준 학자님 계셨어요. 심경준. 이분이 훈민정음 운해이론을 발표했어요. 운해이론. 운해이론. 훈민정음 해례본이 또 있습니다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때 쓰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때 쓰는 이론이고 늦게 이제 해례본은 늦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는 심경준 학자님께서 한글 자음 오행 적용법이라고 해서 자음 오행 적용법, 자음 오행 적용법, 오행 적용. 이 기준에 의해서 이름을 한글을 따지고 있는데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한글 발음이 상생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김서하. 요즘 많죠, 이런 이름. 자, 이름을 지을 때는 한글 발음 상생을 아까 신경준 학자님께서 말씀하신 오행 적용법, 자음 오행 적용법, 자음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자음 이렇게 따지는 건데 자음 오행 적용법에서 기역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기역이 목이라는 거 다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시옷은 금입니다. 금. 그 다음에 시옷은 토입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목과 금은 정반대예요. 말하자면 금이 쇠로 생각했을 때 도끼를 했는데 나무로 봤을 때 도끼가 나무를 친다. 그래서 상극이란 말이에요. 상극. 그러면 초성으로 따지는 경우 이렇습니다. 초성. 근데 이름을 따지는데 초성으로만 따지면 안 돼요. 초성으로만요. 한글을 따질 때는 종성으로 따지면 종성. 종성이 뭐냐? 받침이에요. 받침이요. 받침. 자, 종성이 여기서 미음이 종성이요. 근데 여기는 받침이 없죠. 두 글자다. 그러면 자, 미음은 수요.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자음으로 올라갑니다. 금, 또 이어서 토. 그래서 수금토, 토생금, 금생수로 상생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상생으로 간다. 김서아의 이름은 상생의 이름 대단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플, 장명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지면 대단히 나쁜 이름입니다. 이렇게 또 점수로 나쁜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장명 프로그램이나 어플은 초성으로만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칫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지어 장명을 하신 분들도 장명 어플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참 위험천만합니다. 다른 거 하나만 예를 또 들어보겠어요. 다른 거 하나. 김서아의 이름을 예를 들었고, 이번에는 다른 거. 김성윤. 한번 들어볼게요. 김성윤. 자, 여기서 초성으로 따지면 기역, 목이죠. 시옷, 금이죠. 그 다음에 토죠. 이형은 토. 토생금, 이건 서로 상생인데, 여기서 또 금과 목이 서로 반대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플이나 프로그램에서는 목금토로, 한글 발음이 상극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에 또 종성으로도 따져봐야 된다. 종성. 종성이 받침이라고 그랬어요. 받침이요. 받침. 자, 받침은, 이제 초성 무시하고, 수, 또 금, 계속 연결해야 돼요. 또 이형은 토입니다. 토. 또 이형은 토. 이렇게. 마지막 거는 니은 반영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거는요. 자, 토와 토는 같으니까 상생이에요. 토생금으로 상생이에요. 금생수로 상생이에요. 그래서 김성윤의 이름은 받침으로 보면, 종성으로 보면 상생이다. 그러니 좋은 한글의 그 흐름이다. 상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어플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상극으로 나와서 나쁜 이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글 발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글 발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드리고 나면 대부분 아이고 너무 그때는 좀 기분이 언짢죠. 그저 어플을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 그 음영오행이라 음영오행 또 다른 말로는 발음오행 그래요. 발음오행 또 다른 말은 주음오행 주음으로만 따지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극입니다. 그래 나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만은 제가 그때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명가분들 다 아세요. 대부분요. 한글 발음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 정도도 모르고 장명을 한다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한글 발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수리사격. 수리사격이 81수리가 있어요. 81수리. 자, 수리사격을 따질 때 이제 다른 말은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수리사격은 원래 그 송나라 때 아주 옛날이죠. 송나라 때 최고봉 선생께서 81수리가 원주입니다. 그때 만들으셨어요. 그걸 지금까지 유래돼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이렇게 해서 말년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사격이라고 해요.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이렇게 원형, 이정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그럼 초년기는 원격은 초년기, 청년기는 형격, 중년기는 이격, 말년기는 정격 이렇게 따집니다. 이 사격을 모두 81수리로 조합을 하는데 전부 길수로 넣어야 됩니다. 길수 좋은 수로 넣어야 된다. 흉수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흉수. 근데 길수로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이 사격을 조합할 때 잘 해서 넣어야 된다. 또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는 건 아주 쉬워요. 이제 그걸 길수로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리 사격만 맞추는데 또 이런 게 있어. 삼원오행이 있다. 이게 삼원오행. 그리고 한글어 수리오행 뭐 이렇게 따지는데 다 무시해도 됩니다. 이런 건. 삼원오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적용할지 몰라요. 수리오행은 바로 사격만 맞추면 되는데 또 수리오행을 별도로 오행을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다. 분명히 이 정도는 100점 맞는 거니까 사격만 잘 맞추면 되는 것이다. 삼원오행, 수리오행 다 무시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리오행은 바로 이 수리 사격으로 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드려요. 네 번째요. 자, 수리 사격 81수. 네 번째는 여기다 할게요. 네 번째는 이제 자원오행이에요. 자원오행이 뭐냐? 제가 가장 이름을 지을 때 강조를 해드려요. 이름을 지을 때 자원오행이라는 것은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사주가 다 달라요. 물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주 똑같은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사주는 그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고 남녀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주를 보면은 오행이 다 있어도 또 더 필요한 것도 있고 또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행이 아예 없어도 그 오행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성명학자들이 이 사주 공부요. 사주 공부가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세월이 상당히 오래 공부를 해도 이 사주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1, 20년 이상 공부를 해도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주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임상을 실제로 많이 체험을 해야 돼요. 임상 경험. 아니 사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요. 근데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엉뚱한 소리도 하게 되고요. 또 사주를 보고 나서 그 얘기를 내가 왜 빼먹었나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주라는 것은 끝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명 책자들 옛날 서적 같이 다 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사주 공부가. 그리고 쉽게 뭐 얼렁뚱땅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석학들,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어려워해요, 사주 공부가. 그래서 사주 공부는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이름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오행 맞출 수 없거든요. 자원오행.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뭔가? 말하자면 사주 오행이란 목화토금수 아니겠습니까?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오행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오행이 있으면 없는 오행만 덜커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오행이 다 있다. 이랬을 때는 또 적당히 넣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맞지 않다. 사주란 태어난 년, 월, 일시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전체 무게를 보고 여러 가지 기운을 한꺼번에 봐서 필요한 기운을 찾아내는 것을 용신과 희신이라고 그래요. 용신과 희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신과 희신. 용신과 희신을 잘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용신과 희신. 그래서 제가 이 자원행을 많이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많은 장명소, 장명가님들이 옛날 그 IMF 때 이후 그리고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많이 명예퇴직자가 많이 양산이 됐죠. 그래 그분들이 나와서 할 일 없으니까 장명을 하면 돈 버는 거 아니냐 싶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장명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장명업에 덜커덕 뛰어드는 것은 사주 공부는 어느 정도 보고 뛰어들었는데 되게 이름 짓는 법만 보고 그 장명업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 책 한 몇 권만 봐도 이름 짓는 법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주의 자원오행은 맞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나는 1, 20년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원오행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 용신과 희신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올바른 스승 밑에서 또 배우는 방법들이 다 틀려가지고 또 스승들도 막 다양하고 그렇습니다만 틀립니다, 많이. 그래서 자원오행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거다. 그리고 자원오행이 또 한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한글요. 어떤 사람들은 한글까지도 예를 들어서 자원오행이 용신이 목이고 희신이 화다. 그러면 한글도 목과 화를 넣어야 되냐? 안 돼요. 한글. 그러고는 한글은 상생의 기운으로만 가면 된다. 단 자원오행은 한자를 기운으로, 한자에 다 오행이 있습니다. 한자. 그걸 한자의 자의라고 그래요. 자의. 한자의 오행을 맞춰서 넣는 것을 자원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오행을 제대로 넣고 지은 장명수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 2, 3%, 1, 2% 이렇게 뿐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또 일반 분들은 이름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 장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개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자원오행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 돈 주고 지었으니 좋은 걸로 알고 그냥 쓰시다가 어느 날 저 우당 선생한테 네이버 제 카페, 전속 카페, 우당 장명원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름 풀이를 해보니 저 다른 건 다 좋은데 기본은 다 맞는데 또 이름도 세련된 이름인데 자원오행이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청천백리이죠. 아주 그때 비싼 돈 주고 지었고 유명하다고 해서 지었는데 자원오행이 틀리다니.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오히려 의심하고 오해를 하죠. 저를. 그러나 저는 무료로 제가 이름 풀이라고 무료로 출산태기를 합니다만 항시 유료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그 점이 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상당히 나이도 많고 해서, 그리고 또 저는 옛날에 은행 다닐 때, 은행 대리 때부터 지금부터 47, 8년 전부터 이런 사주 공부와 성명학을 했어요. 성명학과 사주 공부, 사주 명리학이죠. 사주 공부. 이걸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취해 오면서 이제 은행 퇴직을 1999년도 3월 달에 하면서 본격 장명업에 뛰어들면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이 잘 좀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 자신도.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풀이하는 것은 거의 99% 이상 정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자원오행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원오행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말씀드리게, 다섯 번째. 자, 풍명. 사람 풍자입니다. 풍명. 그 다음에 폐명. 깨질 폐자요. 폐명. 자,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그 한자 모양도 다 봐야 된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한자 모양. 그런데 풍명, 폐명. 이거 예를 들자면, 쉽게 얼른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자, 도자가 이게, 이끌 도자요. 김도원.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 이런, 이렇게 지었다. 이런 얘기. 한글로,
아니고 한자로 따지는 게 풍명패명은. 자, 그러면 이 글자를 파자를 해본다. 파자. 한자로 파자. 깨본다. 풀어본다. 그러면 가로로 갈라진 한자예요. 여기서 가로로 갈라졌고, 여기도 가로로 갈라졌고, 여기 가로로 갈라진 한자예요. 전부 다 이름, 석자, 성씨를 포함해서 가로로 갈라진 글자다. 이런 건 풍명이다. 바람이 들어간다. 깨질 패자, 깨졌다. 한자가.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풍명, 패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런 이름들은 결국은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른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세로로 갈라지는 심씨, 심, 보이나요? 심연우, 연우, 이렇게. 자, 심연우, 이렇게 해서. 전부 한자가 세로로 갈라졌죠? 세로로요. 세로로. 요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들어간 글자가 섞여 있거나, 여기도 세로로 들어가 있는 글자가 섞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풍명, 패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바람직각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김, 자, 성자, 깨달을 성자예요. 그 다음에 성원이다. 자, 이거는 가로로 갈라지고, 세로로 갈라지고, 가로로 갈라지고, 섞여 있다.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주에 맞는 이름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자 모양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가로로 갈라지거나 세로로 모두 다 한자가 그런 것들은 풍명, 패명이 돼서 안 좋다. 다른 것이 다 좋더라도 안 된다. 혹시 사용하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유심히. 그 다음에 풍명, 패명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름을 지을 때 방지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놈으로 짓습니다. 그렇다가 또 그것도 덜커덩 나한테 저희 카페에 이름풀을 해보면 이건 다 좋은데 사주의까지도 맞는데 풍명, 패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명, 패명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6번째 말씀드립니다. 불용한자. 제가 이제 불용한자를 유튜브에서 지금 21번째인가 10자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좀, 요즘 수탁되고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만, 불용한자란 이름에서 사용만 안 되는 한자를 불용한자라고 그래요. 아주 뜻이 나쁜 한자. 8142자가 있는데, 1인명령 한자가. 그 중에서 이게 성명을 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에 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아주 뜻이 나쁜 한자. 주자가 좋다고 술주자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좋죠.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아주 나쁜 한자. 심지어는 죽을 사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 인명령 한자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나쁜 한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내용이 좋은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사용은 안 되는 한자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21번째 이제 그 불용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불용 한자는 이름에 사용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누가 그러더냐고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냐. 불용 한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불용 한자, 왜 불용 한자 뜻도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법을 만들어 누가 그 법을 만들었나 이 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그런 그 성문법이든 관습법이든 간에 그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걸 잘 보고 이름을 지었다. 불용한자 배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6번까지 설명을 드리고 일곱 번째 뭐냐? 일곱 번째 이게 나이에 걸맞는 나이에 걸맞는 세련된 이름. 세련된 이름. 이 중요합니다. 세련된 이름. 나이에 걸맞는, 나이. 자, 한때는 한글 이름이 대단히 유행을 했죠. 지금도 한글 이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나리, 하늘. 한글 이름이 다 한글 이름이요. 하늘. 나리, 한글, 유리. 유리, 한자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샛별, 이런 한글 이름.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죠. 세라, 이렇게, 세라. 그냥 한글 이름. 이런 이름들은 상당히 예쁘고 듣기 좋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도 하고, 애 낳고, 또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됐을 때, 여자 이름들이 많겠죠. 특히 할머니가 됐을 때, 어색하단 말이요. 유리 할머니, 샛별 할머니, 하늘 할머니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개명을 한다고 난리, 개명. 어색하니까. 그래서 이름은 나이에 걸맞게 항시 세련된 이름을 짓 때 나이가 들어도 어색하지 않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어렸을 때 예쁜 이름을 찾다 보면 나이 들어서 어색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고고한 이름이죠. 고고한 이름. 옛날 이름, 고고한 이름.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순이라고 씁니다. 미순. 한글 쓸게요. 미순. 그 다음에 순자, 영자, 뭐, 이렇게. 영자, 명의, 뭐, 이런 식으로, 명의. 자, 이런 이름들, 요즘 이런 이름들 지어주면 어떻겠어요? 아주 그 장면가, 아주 고리타분한 영감님이라고 아주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런 고고한 이름들 다 배제해야 돼요, 말은. 그래서 세련된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 나이에 걸맞게. 어린 시절에도 이름도 괜찮지만 성인에 대해서도 또 노인에 대해서도 이름이 좋아야 된다. 지금은 더더욱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장년, 그러니까 말년이 길어요, 말년이. 그때까지 이름을 넉넉하니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름 원칙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장명소들이 너무나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에 장명, 개명 이렇게 치면 우수수 쏟아지는 게 장명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명업을 하면은 좀 돈벌이가 되겠다는 분들, 옛날에 그 IMF 위기 때부터 많은 그 분들이 은퇴를 하고 할 일 없으니 이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기본. 그 중에서 특히 사중부를 확실히 한 다음에 이름을 지어야지 자칫하면 그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 다 맞추고 사기 안 맞다는 얘기는 그분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이름을 사용해버리면 좋은데 어느 날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그 이름 좋은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면가는 이미 없어졌겠지만 하루 오래되면 또 없어져요. 없어졌겠지만은 또 뭐 존재하기도 하겠죠. 그렇겠지만은 이름이 나쁘다는 소리, 자원행 사주에 맞지 않다는 소리 들으면 대실망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또 오해되고, 그러니 이름을 잘 짓는다. 이름을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13가지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름들은 아주 미미하게 0. 몇 프로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종을 이루는 한글 한자 혼용 장명법으로 정통 한자 수리 성명, 다시 말해서 그런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야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영원히 세련되고 괜찮은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야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시 또 장명소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요즘 뭐 가격 자유화이기 때문에 아주 그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수십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싸구려 이름도 지고 싸구려 이름들은 보나마나 아까 어플로 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배제하고 정말 착한 장명료가 뭔가, 그리고 그 장명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장명소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여기는 맨 위에 상단에 노출되니까 유명한가 보다. 그리고 상당히 장명료가 비싸게 받는 걸 보니까 유명한가 보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장명가 본인이 자기가 쓴 글이 많이 있는 블로그를 또는 자기가 쓴 글이 많이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걸 좀 한 10분, 20분 섭렵 하다 보면은 확실히 신뢰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꼭 제가 카페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항시 저희 카페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당장명원 카페, 우당카페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쳐셔서 저희 카페 오시거나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풀이를 해보시고 또 더 좀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유료로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장명료도 착하고 이런 풀이 요금, 사주 요금도 아주 저렴하게 제가 받고 있으며 제가 재능 기부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